대부분 스마트폰 설정할 때 설정들을 해두거든요. 만약 그걸 사용한다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인터넷상에서 그 사람으로 영원히 위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만 기본으로 해도 스마트폰 기기가 해킹당하는 일은 정말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여러분들. 화이트 해커로 활동하고 있는 노말틱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모의 해킹 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피싱 같은 경우는 문자를 이용했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이제 보이스 피싱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유도해가지고 직접 송금을 하게 한다거나. 그러나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애플리케이션을 악용하기 시작했는데, 문자와 함께 그 문자 링크를 클릭했을 때 악성 코드가 받아지게 만들고 스마트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도 알고 좀 덜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SNS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카카오톡이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을 해킹한 다음에 해킹한 계정으로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싱에 더 당하기 쉽다라든가, 이제 그것도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딥페이크를 활용해 피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링크와 의심스러운 문자였다면, 요새는 진짜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클릭할 수밖에 없는 링크를 사용해서 피싱 공격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설정할 때 비밀번호 설정, 사실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해킹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요새는 핸드폰에 사진 같은 것들을 클라우드로 자동 백업시키는 설정들을 해두거든요. 근데 그 기능 자체가 편리함도 있고 저장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건 맞는데, 만약 그걸 사용한다면 연결된 클라우드의 계정 보안은 본인이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사진을 네이버 클라우드에다가 백업시키는 기능이 있었나 봐요. 자기가 찍었던 사진들이 네이버 클라우드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네이버에 2차 인증도 안 되어 있었고 네이버 계정이 해킹 당해서 거기 안에 있던 사진 폴더가 통으로 이제 해커에게 넘어가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첩이 해킹 당했을 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신분증입니다. 왜냐면 요새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비대면이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 인증 작업이 필요할 텐데, 그 작업을 대부분 스마트폰 인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사실 휴대폰을 해킹했다, 인터넷상에서는 웬만하면 내가 그 사람인 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게다가 이제 신분증까지 존재하면 인터넷상에서 그 사람으로 영원히 위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요새 해커들은 알뜰폰을 따로 개통을 합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담당하는 게 심이라는 거예요. 유심, 그리고 또 요새는 이심. 이 심 정보가 가장 중요한 건데, 알뜰폰을 개통해서 그 사람의 명의로 심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면,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해킹하고 싶어? 근데 인스타그램의 비밀번호를 모르잖아요? 비밀번호 초기화, 본인 인증으로 하면 됩니다. 네이버 비밀번호 초기화, 휴대폰 번호 인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신분증으로 알뜰폰 개통 당하고 대출 통장 뚫려가지고 금전적인 손실을 입으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사실 안드로이드가 안전하냐 아이폰이 안전하냐, 이거는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긴 한데요. 사실 보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기반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코드들을 저희가 원한다면 쉽게 열람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해커들도 쉽게 열람할 수 있고 취약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이폰은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겠다, 좀 폐쇄적인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커 입장에서도 취약점을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들죠. 그러면 안드로이드가 더 위험한 거네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취약점을 쉽게 찾는다는 건 보안 전문가들도 취약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말이고, 쉽게 패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는 취약점을 만약에 해커가 자기만 아는 취약점을 찾았다, 그러면 이 해커가 그 취약점을 오래오래 자기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NSO 그룹이라고 이스라엘 회사인데 그 NSO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파이웨어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가수스 앱인데요. 그 사람이 핸드폰을 켜고만 있어도 그 핸드폰을 장악할 수 있는 취약점을 악용했던 사례로 유명하죠. 제가 하고 있는 모이해킹이라는 일은 회사에서 1년에 2번 정도씩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시스템들을 해킹해서 취약점을 알려달라고 부릅니다. 근데 매년 1년에 2번씩 부르는 이유는 매년 가도 취약점이 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취약점이라는 게 꾸준히 취약점이 있는지 연구하고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더 안전하냐라고 판단하기는 각자의 생각의 몫이죠. 핸드폰을 쓰다가 카메라가 켜지면 핸드폰 옆에 있는 불빛이 켜지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 카메라 옆에 붙어있는 LED 불빛을 하드웨어로 구현을 해두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할 때는 무조건 불이 켜지게 되는, 그래서 악성 코드를 실행해도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나는 분명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 근데 불이 켜졌다, 그러면 100% 이건 누군가 조작을 하고 있다 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공격자가 실시간으로 와서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그러려면 핸드폰 화면을 보내야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으려면 아무래도 많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잡아먹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괜히 뜨거워진다거나 버벅거린다거나, 그게 해킹의 증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나 버벅거렸어, 나 해킹이야, 나 인터넷 느려, 나 해킹이야,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 해킹에 대해서 지금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천재 해커 이미지로 많이 다뤄주다 보니까 판타지가 조금 많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핸드폰이 살짝만 버벅여도 나 해킹 당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이제 불안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킹을 당했다라는 거를 내가 알아차리긴 쉽지 않아요. 근데 기본만 조심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밀번호 설정하는 것, 그거를 안 했다면 사실 그 다음 이야기는 들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요새는 유심 공격도 조금 활발해요. 본인 인증이 좀 많다 보니까 심해도 비밀번호를 걸 수 있습니다. 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핸드폰 운영체제마다 방법이 다르니까 직접 찾아보시면 유심 비밀번호 설정이라고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심되는 파일은 설치하거나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 기본으로 해도 스마트폰 기기가 해킹 당하는 일은 정말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접하는 해킹들은 대부분 악성 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악성 앱이 없이는 사실 이 스마트폰 해킹으로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설치하고 실행하는 이 앱을 조심만 해도 해킹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앱을 설치하는데 APK라는 글자를 내 눈으로 본다, 그러면 의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런데 보통 안드로이드를 쓰면 앱 다운받기 하면 알아서 설치까지 다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악성 코드를 뿌리는 입장에서는 구글 스토어나 이런 거를 잘 이용하지 못해요. 잘 안 받아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직접 APK 파일, 그러니까 앱 설치 파일을 직접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뿌리냐면 링크로 뿌립니다. 그래서 내가 문자를 받았어, 링크를 클릭했더니 뭔가 다운로드가 되고 그거를 클릭하라고 분명 안내도 할 거예요. 지금 위에 APK가 보일 건데 그거를 클릭하세요. 사실 그 가이드만 따르지 않아도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저희가 어떤 전자제품을 사든 비밀번호 설정하고 이것만 저희가 하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사실 제조사에서 할 일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의심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위험하게 비밀번호를 없이 사용한다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켜두기만 했는데 그냥 해킹을 당했다, 이거는 제품 하자입니다. 결함이에요. 이거는 제조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제조사들에서 그래서 뭔가 취약점이 나왔다, 문제점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하고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게 의무인 거죠. 만약에 해줬는데 안 해서 해킹을 당했다, 그럼 사실 그거는 저희 잘못인 거고, 저희는 기본 업데이트 나오면 꼬박꼬박, 그 업데이트 중에서도 보안 업데이트라고 나오는 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애플 아이폰에서도 보안 업데이트가 시급한 게 2가지가 나왔어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안 하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18.4.1인가 1.3인가 그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
업데이트 이유가 음성 파일을 전달했을 때 음성 파일을 실행하는 순간 핸드폰이 해킹당하는 어마어마한 취약점이 지금 발견이 되어서 빨리 고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뿌리고 있죠. 그럴 때 저희가 업데이트를 귀찮더라도 하고 이것만 지켜줘도 사실 저희가 해킹당하는 일은 정말 낮아집니다. 카페든 아니면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무료 와이파이 이런 것들을 쓸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 와이파이를 해커가 운영하고 있었던 와이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직접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핸드폰 보시면 네이버 프리 와이파이라고 사실 제가 가짜 와이파이를 띄워놨습니다. 요거를 제가 클릭해 보면 네이버 프리 와이파이에 딱 접속이 되죠. 접속이 되면 이렇게 이제 네이버와 함께 무료 와이파이를 즐기세요, 이런 네이버 창이 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네이버 계정을 이용하면 와이파이를 쓸 수 있구나 해서 여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한다. 그리고 로그인을 시도하면 이제부터 나는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해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자가 이걸 가지고 미끼를 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무료 와이파이를 쓰기 위해서 들어가서 이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조금 더 주의하는 게 좋긴 하죠. 그러면 만약에 해커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간단한 로그인 페이지거든요. 자, 여기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커의 컴퓨터에서 해커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피해자들이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지를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노말틱 테스트 1, 2, 3, 4 해서 로그인을 시도했습니다. 자, 지금은 실패한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아이디는 노말틱이고 지금 비밀번호를 테스트 1, 2, 3, 4로 입력했다, 요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로 제가 만든 와이파이 내에서 이렇게 실습을 했지만, 실제로 운영 중인 와이파이에 공격자 해커가 참여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털릴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이파이 쓰면 털린다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보는 공격을 MITM 공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MITM 공격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문자 그대로를 볼 수 있으려면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보시면 가끔 인터넷 주소창에 HTTP라고 적혀져 있는 곳도 있고 HTTPS로 적혀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HTTPS는 시큐어가 붙어 있는 약자거든요. 암호화가 되어 있는 프로토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와이파이를 쓸 거다, 아니면 카페에 있는 공용 와이파이를 쓰는 입장이라면 HTTP 통신하는 사이트를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입력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유출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새는 많은 범죄자들이 해킹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재 해커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킹을 가성비 좋게 수행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려운 해킹이라기보다 쉬운 해킹들,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을 안 해서 일어나는 해킹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IoT 기기, 웹캠들이 있어요. 웹캠 사면 설치 방법 가이드 나오죠. 보통 전원 꽂고 그리고 설치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인다, 이게 설치 끝이잖아요. 사실 내 핸드폰으로 카메라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해커들도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원격에서 접속할 수 있는 기기들은 분명 비밀번호 설정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홈캠 실제 사례는 지금도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웹캠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설정을 안 하고 대부분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해커가 이거를 이용해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카메라들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 들어가면 지금도 우리나라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카메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들어가 보면 어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수영장 모습도 있고 많아요. 굉장히.
제가 카페에 가가지고 노트북 작업을 하다 보면 와이파이를 딱 들어가는 순간 느낌이 옵니다. 여기는 지금 문제가 있겠구나. 혹시 와이파이 기계에 관리자 페이지가 있다라는 사실 아시나요? 그 관리자 페이지에 관리자 계정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계정은 처음에 공유기를 설치할 때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바꾸지 않고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들어와서 와이파이 여쭤보고 들어가 봤는데 여기도 설정을 안 해두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여기에 이제 제가 촬영장 와이파이에 들어왔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공유기에 들어오게 되면 IP 주소를 할당받아요. 보통 이렇게 192.168.0.5로 시작을 하는데, 이 192.168.0.1로 들어왔더니 요 페이지 있죠? 요 페이지가 이제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어드민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래 친절하게 써 있죠? 초기 암호 어드민. 과연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 것 같아요. 어드민, 그리고 들어가 보면 들어가지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와이파이 기기에 접속한 사람이라면 이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는지, 어떤 아이디 비밀번호를 보는지도 볼 수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의 IP 주소를 차단할 수 있고, 인터넷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네이버.com을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이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와이파이 기계 사서 설치하고 그냥 끝내시는데, 항상 설치했다면은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바꿔 주셔야 된다.